반갑습니다. 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남천자이 아파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요. 주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로 46, 세대수는 913세대, 동수는 7개동,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6층까지 있고요. 주차대수는 세대당 1.42대.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대수인데 세대당 1.42는 그래도 넉넉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1.18 혹은 1.2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그 정도 나오면은 저녁에 조금 야근을 한다든가 늦게 퇴근을 해서 집에 한 10시쯤 이쯤 도착을 하면은 주차 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이 뺑뺑 돌아야 돼요. 요즘에는 세대수당 기본 2대 이상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차 대수가 1.2 정도 되면은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1.3 이상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1.4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 조건을 살펴보면은 계약금 10%, 그러나 계약 시에는 3천만 원, 그리고 1개월 내에 나머지를 내는 거고요. 잔금은 90%를 5개월 내에 내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이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요, 전용 84A 타입 같은 경우 481대 1이 나왔습니다. 평균 경쟁률은요 53.77대 1. 사실 전국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수도권도 아닌 부산에 남천동에 위치한 남천자이가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그런 생각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5개월 내 잔금 전액 납부라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시장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 같은 경우도요. 주요 아파트들이 보통 지금 많이 떨어진 데는 7억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69대 1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가격이 비싸다예요. 그 가격을 살펴보면은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억 3,600에서 13억 2,040만원 정도. 지금 이 가격도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해 청약 시장의 최대어는 둔촌주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둔촌주공마저도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남천자이의 분양가를 살펴보면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3,100부터 7억 2,800까지 있고요. 74 타입은 7억 3,710에서 8억 8,840,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9,650에서 13억대 정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억 수준, 약 평당가 3천만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남천자이가 평당가 3천만원이다? 저는 이 금액이 결코 싸거나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요, 서울 강동구에 좋은 거 금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남천자이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전국적인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도 선방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살펴볼게요. 남천동의 일자리 평균 연봉은 3,790만원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살펴보면은요, 남천동의 평균 연봉은 3,790, 주변을 살펴볼게요. 밀락동도 3,820, 광안동도 3,400, 그리고 해운대 우동도 3,860, 다 3,400에서 7,800?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현동 6,720만원으로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DIFC입니다. 부산의 여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문현동이 가장 연봉이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전국에서도 소득이 낮기로 유명한 부산은 전체 16개의 구 중에 남천동에 속한 구는 수영구인데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부산 내에서도 12위다. 즉 하위권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역세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2호선인 남천역까지 도보로 약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학군. 사실 학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처에 광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보로 약 9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거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걸음이 느리니까. 그래서 한 도보로 5분 내에 있으면은 더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도 가까이 있어요. 학원이 89개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아이 있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프라, 그 중에 대형마트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도보로 약 6분 정도, 여기 메가마트가 있고요. 또 근처에 남천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환경.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하나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도보로 약 11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탕권이 되게 많아요. 뭐 각종 술집부터 횟집, 그리고 식당,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상권들이 여기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상권들도 충분히 슬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는 집안에서 멋진 광대뷰를 감상할 수 있다. 광대뷰가 뭐냐면 광안대교 뷰입니다. 비록 시안부 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광대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지금 삼익비치 아파트 있죠? 이 삼익비치가 지금 재건축 중인데 여기가 그랑자이로 약 한 60층대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다 가려요. 남천자이 여기 있는데 다 가립니다. 뷰가, 광대뷰가 다 가려요. 그래서 시안부 뷰라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부산에서는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션뷰는 사실 너무 흔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뷰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게 광안대교 뷰입니다. 밤에 보면은 진짜 예뻐요.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그 광안대교 자체에서도 불빛도 나오지만은 차들이 지나갈 때 차들마다 그런 불빛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조화롭게 광활한 광안대교와 바다, 그런 조명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뷰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리고 이 광대뷰가 잘 나오느냐 혹은 사이뷰냐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 광대뷰는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자리는 남천동 평균이 연봉 3,790만원이다. 그리고 역세권은 남천역이 있고요. 도보로 6분 거리. 그 다음에 학군은 광남초등학교가 도보 9분 거리에 있고요. 학원 개수는 89개. 인프라는 메가마트가 있고요. 도보로 6분 거리. 그 다음에 자연환경으로는 광안리 해수욕장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미분양. 부산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에는 1013개였는데 같은 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2574개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미분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주 물량을 살펴볼게요. 2023년까지는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물량이 많지가 않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지금 아무리 못해도 1000개 미만은 없습니다. 1000개 미만은 없었는데
보면은 작년에 640건, 올해는 이제 시작이니까 별로 없고, 그래서 21년 대비 22년을 살펴볼 때 약 41% 수준밖에 거래량이 없었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초입에 들어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영구뿐만 아니고 거의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정리해보면은 미분양은 점점 늘고 있고요. 부산시 공급량은 올해까지는 조금 많다.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약 4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살펴봤을 때 매매 전세 모두 하락 중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 요인이 전부 다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을 때는 매수의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좀 꾸준히 지켜봐라.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도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급매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 급매들이 나오면은 사실 되게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살라니 이자가 부담스러워.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조정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조정된다라고 해봐야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잡히기도 전에 금리가 내려갈 리가 없다.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천천히 조금씩 내려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입자 반등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천자이의 적절 분양가는 얼마인가를 살펴볼 때 인근의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4년차 된 남천 코오롱 하늘채는 84 기준 최고 실거래가가 9억 5천만 원이었고 최근엔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천 더샵 역시 최근 실거래가는 없고 21년 2월 84 타입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12억 3,500만 원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 실거래가가 모두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고 그로 인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남천자이의 가격은 얼마인가? 남천자이의 현재 전세가를 4억 원으로 추정했을 경우 적절 가격은 7억 6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축임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적절 가격은 한 8억 7천에서 많게는 9억 사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천 코오롱 하늘채 전세가입니다. 최근 전세가가 3억 9천에 찍혔어요. 근데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세 거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4억을 시세라고 봤을 때 평균 전세가율을 수영구 평균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7억 6천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남천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에 따른 적정가는 6억 5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하면요, 우선 아파트 스펙이나 인테리어 등은 좀 평범한 편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분양가는 살짝 비싸다. 왜냐면 현 시점에 10억이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인서울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서울 강동구에 정말 괜찮은 그런 대장급 아파트도 살 수 있다. 최근에 강동구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 최근 실거래가 작년 11월 달에 13억 9천이었어요. 고덕 그라시움과 같이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최근 34평 실거래가가 12억 9,500이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남천자이가 10억 플러스 알파로 13억까지 한다? 그러면 남천자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 고덕 아르테온 혹은 고덕 그라시움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덕 그라시움이나 고덕 아르테온 선택하는 게 훨씬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남천자이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투자하고
부산에서는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이 주택, 특히 아파트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파트라는 재화는 절대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개인의 가치관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현실 속에서의 아파트는 필수제인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투자재일 뿐입니다.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선호하는 지역에 자산의 씨앗을 뿌린다면 훗날 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천자이가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도 청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자면 저는 첫 번째는 부산의 전통적인 부촌인 남천동, 그 남천동이라는 동네 자체의 브랜드 밸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주머니 속 여유가 된다면 자신의 꿈에 그리는 로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는 차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정말 살고 싶었던 지역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압구정동, 아니면 서초구의 반포동, 혹은 용산구의 한남동, 이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우동, 수영구, 남천동이 그 로망의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언제든지 쓰레빠 신고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광대뷰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한강뷰가 나오는 집이 가장 비싸고 선호도가 높지만 부산에서는 광안대교 뷰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혹은 안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다를 낀 주거 환경임에도 외지지 않고 도심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 대형마트와 시장이 근거리에 있어서 상권도 괜찮고 주변 학원가도 많아서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천자의 미래는 어떨까? 제 생각에는 삼익비치가 재건축을 통해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수영구 대장이 될 수 있다. 수영구에서는 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삼익비치가 완공 후에는 그 왕의 자리를 삼익비치에게 내주고 삼익비치가 뚫어놓은 천장을 갭을 두고 따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천자이에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